안녕하세요. 디셋 대표 원장 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95% 이상이 탈색, 염색 고객이고 그 중에서도 하이톤 탈색 분들이 많으셔서 화이트 바이올렛, 화이트 애쉬, 화이트 블루 이런 파스텔 톤 계열로 많이 하고 있고 크리에이티브한 고객님들 오시면은 이제 조금 쨍한 컬러들로 해서 디자인 염색까지 좀 포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색이 있어서 그 본질인 명도를 올리기 아주 편하다라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명도를 올릴 수 있는 탈색제는 되게 많지만 그 제품들 중에서도 어떤 탈색제의 안정성이 좋아서 아르미노 제품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써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안 산화제를 썼었는데 아시안 산화제도 물론 너무 좋지만 지금 요번에 나온 탈색 전용 산화제는 확실히 탈색 전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오래 방치를 해도 과팽륜이 되거나 어떤 조금 기화 현상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시술이 마무리 끝나고 났을 때 그 결감도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서 탈색제 전용 산화제라는 게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예전에 발레아주 느낌으로 했었다가 마지막은 카키 브라운으로 톤 다운이 많이 되는 모발을 아르미노 탈색제하고 아르미노 탈색제 전용 산화제를 사용해서 탈색을 한 2회 정도를 하고 이제 요즘 가장 유행하는 모카 베이지 느낌으로 염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1차 탈색 한번 이렇게 진행했고, 레시피는 아르미노 120 블리치 그리고 아르미노에서 요번에 나온 탈색 전용 산화제 6%를 이렇게 사용해서 했고요. 방치 시간은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에 톤 다운도 했고 옴브레 염색을 했었던 모발이라 이제 옴브레 있는 구간은 조금 더 밝게 빠지고 톤 다운 있는 부분은 약간의 얼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잡는 구간을 이제 2차 탈색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는 아르미노 120 탈색제 1, 6% 산화제 1, 1% 산화제 1 이렇게 해서 1대2로 레시피를 선정했습니다. 2차 탈색을 진행할 때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전에 옴브레 했던 구간들이 있어서 가닥가닥으로 조금 더 밝게 빠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조금 최대한 피해서 끊어짐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게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도포 테크닉을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요번에 아르미노에서 탈색 전용 산화제가 나왔는데 이제 이 산화제 같은 경우는 일단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탈색을 할 때 보통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2명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쪽을 바르고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저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쪽 부분이 너무 빠르게 나와서 손상도나 이런 거를 맞추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 산화제를 쓰게 되면은 혼자 하는 사람도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시간을 오래 두게 돼도 탈색제가 부품이나 이런 거품 현상이 나는 게 거의 없어서 탈색제가 완만히 천천히 이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손상도도 적어지고 발색도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아주 잘 만들어주는 산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화제가 기화 현상을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나요? 네, 기화 현상을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90% 이상은 막아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뿌리 탈색할 때 좀 자주 사용하는데 탈색제 자체가 부푸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화 현상도 거의 90% 이상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화 현상 좀 자주 생기는 고객님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 산화제를 사용해 주시면은 기화 현상이 거의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약제를 고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탈색제는 첫 번째는 파워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미노 120 블리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탈색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밝게 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탈색제의 어떤 속도나 아니면 탈색제의 파워가 조금 있는 편인 거를 좀 잘 선정을 해서 명도를 올릴 때 가장 좀 적합한 탈색제를 고르거든요. 그게 이제 120 블리치고, 탈색제가 잘 올라가고 파워가 있는 것들은 사실 시중에 있는 것들은 보면은 조금 불안정해요. 예를 들어서 기화 현상이 잘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거품처럼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은데, 아르미노 탈색제는 이제 파워도 있고 속도도 있지만 기화 현상이나 이런 부품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적은 편이라서, 그래서 아르미노 탈색제를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발을 보면은 끝쪽이 조금 더 밝아요. 여기가 이제 발야주를 했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밝고 이 부분이 조금 어둡거든요. 이 윗부분은 조금 더 도포량을 많이 해서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밑에 머리는 도포량을 아주 적게 해서 천천히 올라가게 하던, 아니면 아예 바르지 않던 해서 시간차로 나중에 연결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탈색약을 조절해서 사용하면은 탈색 결과물에 있어서 좀 더 균일한 베이스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염색을 했을 때도 균일한 염색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요번에 탈색 전용 산화제가 어떤 이런 향이라고 하죠. 냄새도 좀 자극적이지 않고 거의 무향에 가까워서 이제 저희도 그렇고 이제 고객님도 그렇고 시술 받을 때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고객님들한테도 이 산화제를 조금 추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프리미엄 산화제를 사용하고 있다, 냄새도 안 나고 그런 부분도 조금씩 언급하면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해드리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조사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이제 이 산도를 조절을 잘한 것 같아요. 그 pH를 잘못 떨어뜨리게 되면은 탈색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데, 이제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이제 시간만 충분히 봐주면은 결국에는 이제 목표 지점까지는 확실하게 도달을 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산화제의 점도가 너무 좋아서 쫀쫀함을 계속 유지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탈색을 한 후에도 건조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최소화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산화제인 것 같습니다. 네. 1% 산화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탈색이 엄청 많이 저 같은 머리, 아니 요 지금 제랑 같이 하는 인턴 선생님 같은 머리에 명도는 별로 안 올리고 싶은데 잔류하고 있는 색소를 뺄 때, 그럴 때 사용하면은 손상이 거의 없이, 진짜 거의 하나도 없이 색소만 딱 제거가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애매할 때 어떤 이제 손상도가 있거나 할 때 이제 1% 산화제하고 6% 산화제하고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3% 산화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사용해도 되죠. 근데 일반 3%보다 더 pH가 낮겠죠. 그래서 팽윤되거나 산화되는 게 되게 적어서 그렇게 두 개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모발의 케이스가 올지 몰라요. 우리는 고객님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르고 사시는 지역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 산화제를 구입해서 그런 모발들이 온다 했었을 때 1% 산화제를 사용해주면은 되게 이제 성공적으로 탈색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얼룩 부분 구간들로 해서 이렇게 1차 도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20분에서 30분 정도 방치를 하고 밑에 구간하고 이 뿌리 구간이랑 명도가 얼추 비슷해졌다, 그럴 때 살짝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어둡게 덜 빠져있던 부분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나머지 뿌리하고 이제 탈색이 많이 진행돼서 더 많이 빠졌던 끝쪽 위주로 전체적으로 빠르게 도포 후에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탈색을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속도가 조금 중요해서 최대한 빠르게 애벌로 전체적으로 고루 다 바른 상태에서 체크하면서 좀 더 덜 발린 구간을 좀 디테일하게 발라주는 그런 테크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아르미노 탈색제 자체는 조금 파워가 있는 편이라서 3% 산화제나 아니면 아르미노 탈색제 전용 산화제 1%와 6%를 섞어서 처음에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이 탈색제의 속도나 파워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신 후에 이제 조금씩 산화제의 퍼센트죠, 6%로 올리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탈색제 자체가 어떤 국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거의 가장 강하기 때문에 처음 썼을 때 어떤 컨트롤 하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제의 퍼센테이지를 3%대나 낮은 거를 사용해서 조금 적응하시고 사용하시면은 이제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뿌리부터 모발 끝까지 시간차로 이제 전체 골고루 도포가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만 방치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얼룩 베이스는 어느 정도는 균일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뒤에 샴푸를 조금 가볍게 하고 염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탈색을 마무리했습니다. 확실히 아까 1차 탈색 했는 것보다 얼룩 부분이 다 잡혔고 어떤 구간이 너무 하얗거나 아니면 어떤 구간이 너무 덜 빠졌거나 이런 게 없이 전체적으로 그래도 0.5레벨 정도 차이밖에 없는 균일한 베이스를 좀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베이지나 브라운 계열로 할 때 밝게 빼는 탈색도 중요하지만 균일하게 빼는 탈색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 포인트였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상도도 괜찮고 이제 발레아주 했던 부분에 끊어짐도 거의 없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요즘 좋아하는 모카무스 같은 느낌의 브라운을 한번 바로 이제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는 내추럴 베이지 8이 베이스고요. 보색 느낌으로 7핑크가 10%, 그 다음에 7 바이올렛이 10%, 2.8% 산화제 1대1입니다. 핑크랑 보라를 조금 넣는 이유는 조금 더 밀크한 느낌을 만들어서 조금 더 오묘한 느낌을 고객님들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럴 때 그냥 베이지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색 작용을 해서 조금 더 밀크한 느낌을 낼 수 있는 핑크나 보라 계열을 조금씩 소량 믹스해 주시면 조금 더 오묘한 브라운이나 베이지 계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IJP 약 자체가 발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얼룩이 있거나 명도가 낮은 모발에도 색깔 표현이 되게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베이지 자체가 되게 노멀해서 어떤 고객님, 어떤 피부톤에도 좀 잘 맞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로 들어갔던 핑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애쉬 핑크예요. 보라 계열이 조금 믹스가 돼 있어서 빠질 때 되게 예쁘게 노란기를 잡아주면서 빠지는 장점이 있어서 트레저 이제 핑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렛이라는 게 적색 바이올렛도 있고 청색 바이올렛도 있거든요. 근데 IJP 바이올렛은 그 둘 중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그 중간에 오묘한 딱 바이올렛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 느낌의 바이올렛을 원할 때는 고객님들께 IJP 바이올렛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완전 예쁘게 빠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이지만 넣었을 때는 황색이 좀 빨리 도드라질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퍼플하고 핑크를 같이 섞었기 때문에 최대한 모발에 이런 황색이 되는 게 늦게 되고 카키한 느낌은 최대한 덜 돌도록 제가 이렇게 진행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염색을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한 가지 색만 이렇게 보고 요 색 나오겠다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보조색으로 한 가지 색 혹은 두 가지 색 정도를 믹스해서 사용해 주시면은 조금 더 오묘한 컬러가 나와서 다른 샵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차별성 있는 컬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거의 염색약은 다 도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5분에서 길게는 20분 정도 방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방치 타임을 너무 짧게 가면은 이제 색이 좀 빨리 빠져요. 왜냐하면은 발색은 됐는데 착색을 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색이 빨리 빠지고요. 그래도 착색까지 좀 확실하게 시켜서 고객님이 집으로 돌아가셔서도 최대한 색깔을 즐길 수 있게 하게끔 15분에서 20분까지 최대한 좀 방치를 해서 착색 시간까지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염색하고 15분 정도 방치를 했고요. 이제 샴푸를 깔끔하게 하고 트리트먼트까지 진행을 하고, 탈색모 같은 경우에는 젖었을 때가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항상 꼭 크림 타입의 에센스를 발라주시고 드라이를 해주셔야지 이제 말리면서도 이런 머리 엉킴이나 다 말리고 나서도 이런 건조하고 부시시한 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르미노 크림 타입 에센스를 먼저 좀 바르고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손톱 정도 소량으로 해서 발라도 골고루 모발에 발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머리를 말리고 간단하게 스타일링 작업까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스타일링을 하셔도 좋지만 열보제 개념인 에센스 타입을 꼭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르미노에서 나온 에센스를 사용해서 끝쪽부터 조금 너무 두껍지 않게 골고루 발라주시면은 고데기를 할 때도 열보가 돼서 상한 모발도 이제 열로부터 건조함을 좀 막아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에센스를 발라주시고 스타일링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 스타일링까지 진행을 한 상태이고, 살롱워크에서 할 때 가장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컬러이기 때문에 꼭 트레저 컬러의 내추럴 베이지를 사용하시면 살롱워크에서 이런 모카 무스 컬러를 표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미노 탈색제의 특징은 명도를 최적화적으로 빨리 올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IJP의 내추럴 베이지는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베이지 중에 하나고, 이제 발색도 가장 뚜렷하게 착색이 잘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르미노 탈색제 그리고 IJP 트레저 컬러를 꼭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셋 대표원장 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